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해석학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은 학습 방법이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항이 3이고 n 플러스 3번째 항에 점화식이 나와 있는데 n 플러스 3번째 항이 그 전항에 3의 n승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로 정의가 되었을 때에 AN승이 3의 46승이 되어지는 요 이 n의 값을 찾으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소 조금 쉽게 느껴지죠? 자, 첫 번째 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A1이 3이 되고, 자, A 두 번째 항이 요 점화식에 의해서 어떻게 나오는가? 자, 그러면은 3의 1승 곱하기 A1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요 값이 3이 되기 때문에 3의 2승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수열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A3은 3의 2승 곱하기 A2 이렇게 되어지고, 요 A2가 요 3의 2승이기 때문에 3의 4승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자, A4는 뭐냐? 자, 3의 3승 곱하기 A3이 되어지고, 자, A3이 바로 3의 4승이기 때문에 3의 7승 이렇게 가는 수열의 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봐야지 우리가 요 수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파악이 쉽겠죠. 그래서 A5, 자, A5는 3의 4승 곱하기 A4승 이렇게 되고, 자, A4승이 지금 3의 7승이기 때문에 3의 7승과 자, 3의 4승, 3의 7승 이렇게 계산이 돼서 3의 11승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A의 6승은 3의 5승, 그 다음에 A 5승이 되기 때문에 A 5승이 바로 3의 11승이죠. 그래서 3의 5승, 3의 11승은 3의 16승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는 수열의 항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밑은 다 3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지수를 가지고 지수가 46이 되어질 때에 n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만 가져와서 수열 bn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열 bn은 자, 첫 번째 항은 1이고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7, 그 다음 11, 그 다음 16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되어지고, 우리는 요것을 개차를 구해봤더니 1이고 2가 되고, 자,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어지는 개차 수열을 가지는 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로 bn을 가볍게 구해낼 수가 있죠. bn은 첫 번째 항 플러스 이래서 고전항 n-1까지 이 개차들의 합이기 때문에 k를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죠. 자, 1 플러스 2분의 n-1. 자, 죄송합니다. 요 n-1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bn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n이라고 하는 것은 요 bn이 뭐가 될 때 46이 될 적에 요 n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요 식을 우리가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n-1 이렇게 2를 나눈 값이 바로 45가 되어지고, 자,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이 바로 2 곱하기 45, 즉 90이 되어지죠. 90은 9 곱하기 10이 되기 때문에 큰 수, 즉 우리 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조금 쉬운 문제입니다. 천천히 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를 여러분 먼저 읽어볼게요. 정수 n에 대해서 요런 x가 n-1보다 크고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괄호 x를 n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요 값을 한번 찾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그 개념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서 들어가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먼저 우리가 보면은, 만약에 마이너스 1과 x가
0 사이라면 그죠? 요 간격은 1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요때 괄호 x는 큰 수 0이 된다. 자, 0에서 x가 1까지라면 요 괄호 x는 우리가 1이 된다. 자, 1에서 2까지면 괄호 x는 뭐가 된다고요? 예, 2가 된다. 이렇게 내려올 수 있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3이면 괄호 x는 3이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값을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k가 1에서부터 64까지 다 더해 보라는 건데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2의 1부터 자, 로그 2의 자, 기호를 빼먹었죠? 다시 써볼게요. 자, 괄호에 로그 2의 1부터 로그 2의 2 자, 몇 개만 써볼게요. 로그 2의 3 자, 이렇게 나가고 있죠. 로그 2의 4 자, 플러스 자, 로그 2의 5 자, 이제 한번 땡땡으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2의 자, 어디까지요? 예, 8 이렇게 전개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수는 그 다음에 나오는 정수값을 먼저 보는 거죠. 16이 되겠죠. 이렇게 경계를 잡아서 요거 정수가 나오는 값을 경계로 우리가 땡땡 처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로그 2에 자 32 그 다음에 로그 2에 64까지 이렇게 다 더하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실 때 얘는 0이 되고 얘는 우리가 정수만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1이 되고 얘는 2가 되고 얘는 3이 되고 그죠? 얘는 4가 되고 얘는 5가 되고 얘는 6이 됩니다. 자, 우리 괄호 처리를 지금 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은 이 안에 있는 x값의 괄호값은 모조리 이 뒤에 있는 정수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얘는 0이고 얘는 1인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그 다음에 이 다음 값부터 이 경계 2가 되는 선 여기까지는 몽땅 다 어떤 값이 나온다고요? 모든 각 항들은 2의 값이 나온다는 거죠. 예, 아시겠죠? 이 각 정수가 되는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그 전항에 있는 정수보다 큰 수부터 그 다음 정수까지 요 모든 값들은 그 끝에 있는 이 2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큰 수가 여기서부터인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그렇죠. 3까지. 여기까지는 모든 항이 무슨 값을 갖는다? 3을 갖는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3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여기 전체가. 그 다음 큰 수는 9죠. 9에서부터 자 16까지는 여기까지는 전부 다 4가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큰 수 17에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32까지는 전부 다 5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33이죠. 33에서 자 64까지는 전부 다 6으로 처리되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0 플러스 1 플러스 그 다음 값 2입니다. 2는 몇 개? 2개가 있고 그쵸? 2개가 있고 그 다음 3은 몇 개가 있냐면 8에서 5, 6, 7, 8 4개인데 8에서 요걸 빼면 되죠. 8에서 4를 빼면 4개가 나오죠. 4개 플러스 그 다음 4라고 하는 것은 16에서 8을 빼면 되죠. 8개가 나오고 8개 그 다음에 5라고 하는 것은 32에서 16을 빼면 됩니다. 16 그 다음에 6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64에서 31을 빼서 32개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다 계산을 하시면 얼마라고요? 321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한번 전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어진 수열의 상극한을 구하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상극한의 정의를 알고 있는지, 예, 그 여부를 묻고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수열 xn의 상극한 x의 x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죠? x k번째 항 이상의 그죠? k번째 항 이상의 수열의 항들에 대해서 고수열 고집합의 상한들을 AK라고 했을 때 그 상한의 극한값을 우리가 상극한이다. 즉 상한의 극한값을 상극한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A1이 뭔지, 자, 그 다음에 A2가 뭔지, A3가 뭔지 이런 값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결국 우리가 AN 값을 구해가지고 요 AN의 극한값을 찾으면 바로 상극한을 구하는 과정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A1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수열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A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수열의 항들에 대한 상한인가 라는 건데, 한번 이 수열들을 쭉 나열을 해 볼게요. 첫 번째 항부터니까 마이너스, 그죠? 여기 1 들어가죠? 1 플러스 1. 자, 1 플러스 1이 되고, 두 번째 항은 양이면서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자,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 네 번째 항은 1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가게 됩니다. 두 개만 더 써볼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5분의 1, 그 다음에 1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수열의 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잘 보시면은 우리는 상한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음의 항들은 그죠?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짝수 번째 항에서 우리가 제일 큰 값을 우리가 상한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보니까 그죠? 1 플러스 2분의 1, 1 플러스 4분의 1, 1 플러스 6분의 1 점점점 작아지는 수열의 항들의 그런 형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큰 값은 이 두 번째 항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집합에 대한 상한값은 뭐냐면 자, 1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A2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A2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항부터 여기서부터 이 마지막 그죠? 이 쭉 나열되어 있는 수열의 상한이기 때문에 결국 얘도 1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선생님이 좀 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A1이나 A2나 같은 값이 되면서 1 플러스 2분의 1의 값을 갖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A3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3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항부터, 자, 여기서부터 그죠? 전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수열의 집합에 대한 상한이기 때문에 결국 가장 큰 값은 1 플러스 4분의 1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값은 A4와 동일하다, 1 플러스 4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A5, A6이 같아지게 되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항인 1 플러스 6분의 1이 그 다음 번째의 상한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조금 일반화해서 써보면 A의 홀수 번째 항 2n-1 요거와 짝수 번째 항 A, 2n은 그 상한이 같으면서 그 값이 1 플러스 2n 분의 1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면은 A1, 2 그죠? 같으면서 2분의 1로 같고 A4 4분의 1, A6 6분의 1 이런 식으로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A2n-1과 AN이 같으면서 그 값을 1 플러스 2n 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마지막 그죠? 상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자, 우리는 이런 상한들의 극한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A의 2n-1 자, 이 상극한을 구해보겠습니다. A의 2n이라고 하는 것은 상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이 값의 그죠? 극한값이기 때문에 결국 1이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상극한의 정의만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을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점화식이 표현이 되어 있으면서 이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AN을 구해야지 그죠? 이 AN의 극한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8이고 이 둘을 곱해서 루트 씌워서 그 다음 항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수열의 항은 양항이다 라는 전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항이 양이기 때문에 일단 근호가 들어가 있는 이 점화식을 양변 제곱을 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점화식을 양변 제곱하면 자, aN 제곱이 되고 우변은 a의 n-1 그 다음에 a의 n-2가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요 식에서 이제 양변의 미치인 로그를 취해보자. 왜 미치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만약에 우리가 뭐 상용 로그나 미치인 로그로 전개를 하게 되면은 중간에서 풀리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1과 8이기 때문에 로그를 붙였을 때 정수가 나오려면 우리가 미치이어야 된다라는 힌트를 일단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변의 미치인 로그를 우리 한번 취해보면 자, 이 로그 미치인 AN이 되고 자, 로그 2의 AN-1 플러스 로그 2의 A의 n-2 이렇게 됩니다. 자, 로그가 붙여져 있는 항 자체를 우리가 하나의 수열의 항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얘는 우리가 수열 xn으로 한번 보자. n번째 항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요 값은 우리가 xn-1 그 전항, 자, 요 값은 그 전항의 그 전항 n-2로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점화식이 개수가 지금 양쪽에 같기 때문에 이런 점화식인 경우에 우리가 변형을 할 수 있죠. xn에서 xn-1 뒷항에서 앞항 뺀 거는 또 그 전항의 개차 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자, 여기에 우리가 무엇이 곱해질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 뭐가 들어가면 될까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잘 모르겠으면 전개를 해 보셔도 되고 우리가 요 전개를 해서 개수를 비교를 해 보면 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우리가 xn은 알 수가 없지만 xn의 개차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요 값이 개차인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도 y의 n- 이렇게 쓸 수 있죠. 개차입니다. 개차. xn에 관한 개차 수열. 자, 요 값은 우리가 y의 n-2 전항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어 주는 그런 등비 수열의 개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n이 지금 현재 3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3을 넣으면은 두 번째 항부터 사실은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열의 항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yn을 구할 때 등비의 수열이니까 y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승으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해야 되시는 거는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y1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y1은 x2 마이너스 x1이다 라는 거죠. 그럼 x2는 뭐냐? 자, 여기다 해볼게요. x2라고 하는 것은 미치인 로그죠. 로그 2의 a2 였다라는 거죠. a2가 8이었기 때문에 자, 이 값이 8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x1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2의 a1이고 a1이 1이기 때문에 우리는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 마이너스 0 자, 3-0을 하니까 y1은 3이라는 거죠. 자, y1은 우리가 3으로 일단 구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가져와서 여기서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승 이렇게 써보자.
자, 이제yn을 구했기 때문에 xn을 구해보면 x1 초항에다가 그 다음에 시그마 그죠? 네. n-3번째 항까지 yk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첫 x1이 뭐였냐면 0이었기 때문에 예, 요거는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 yn을 1에서 n-3번째 항까지 그죠? 더하는 요 합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1 마이너스 공비에다가 자, 4 먼저 곱하고 초항이 1이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승이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 왔죠.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리미트 xn,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요 xn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계산을 하시면 여기가 무한대로 하면 없어지죠. 결국 3 곱하기 위에는 1이 되고 밑에는 2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요 값이 2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음에 로그 2의 an을 xn으로 뒀고 xn의 극한이 2로 나왔으므로 자, 뭐라고요? an의 극한은 자, 리미트, 즉 이 말은 로그 2의 an의 극한이 2가 나왔다는 말이 되고 요 말은 뭐라고요? an의 극한이 4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의 극한은 4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4번은 4가 바로 답이 되겠죠. 자, 점화식을 가지고 요 점화식을 풀어서 결국 그죠? 이렇게 로그를 붙인 요 xn의 극한을 찾아서 다시 요 an의 극한의 값을 구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계산이 조금 약간 복잡하지만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열의 수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질문을 했고 각 보기마다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보니까 수열 절대값 an이 0이 아닌 실수로 수렴하면 an은 절대값 떼버린 거, 요 an은 수렴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많이 발례로 드는 예가 있습니다. 자, an을 마이너스 1에 n승으로 두면 자, 이렇게 두면 발례가 되죠. 절대값 an은 어디로 수렴하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절대값 an은 1로 수렴하지만 1이지만 자, an은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수렴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기억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한번 보죠. 수열 an이 마찬가지로 0이 아닌 실수로 수렴하면 마이너스 1의 n승을 곱한 요 an 이 수열은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열 an이 자, 수렴한다. 어떤 값에 수렴하면은 요 수열 an의 모든 부분 수열도 동일한 요 알파에 수렴한다라는 정리가 있었죠. 자, 그래서 an이 알파에 수렴하면 요 an의 모든 부분 수열, 짝수 번째, 홀수 번째, 그 외의 모든 부분 수열은 알파로 동일하게 수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an에 적어도 두 개의 부분 수열이 존재해서 하나는 알파1, 하나는 알파2에 수렴한다고 한다면 요 an은 수렴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다시 이 수열 an의 부분 수열들 중에서 하나라도 두 개가 하나는 알파1, 하나는 알파2에 수렴하게 된다면 각각의 부분 수열이 그 본래의 원수열인 an은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니은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an이 0이 아닌 실수로 수렴하면 따라서 이때는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이 자 알파 0이 아니다. 자 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AN의 모든 부분 수열, 자 AN의 모든 부분 수열은 어디로 수렴한다? 수열은 그렇죠? 예, 알파로 예, 수렴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수열을 두 개를 잡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짝수 번째, 즉 AEN 짝수 번째의 수열의 극한도, 이 수열의 극한도 알파가 되고 알파이고, 그 다음에 홀수 번째를 잡아볼게요. 자 n이 무한대로 월적에 A의 2n 플러스 1, 홀수 번째 수열의 극한도 알파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요 AN에다가 마이너스 1의 n승 곱한 수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마이너스 1의 2n승 곱하기 AN은 어디로 수렴만 합니까? 짝수 번째니까 무한대로 갈 적에 얘는 1이 되는데 얘는 그죠? AN이 아니고 그죠? A의 2n은 알파로 수렴하기 때문에 요 값은 알파로 수렴하고, 홀수 번째 마이너스 1의 n, 자 2n 플러스 1로 써야 되겠습니다. 2n 플러스 1 곱하기 A의 2n 플러스 1도, 얘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게 되고 이 값은 알파로 수렴하게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자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서로 다른 부분 수열이 존재해서 각각 다른 값으로 수렴하고 있는 이런 부분 수열이 두 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의 수열 있죠? 원래의 수열. 자 마이너스 1의 n승, 그 다음에 a의 n, 이거는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써야 된다는 거죠. 수렴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가 되어 요 본래 수열에 두 부분 수열이 존재해서 각각 다른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원수열은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중간에 더 붙여 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니은은 수렴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귿은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많이 이제 우리가 봤던 CRM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분 수열 짝수 번째와 홀수 번째가 같은 실수로 수렴하면 본래 수열 AN은 수렴한다. 그 값으로 수렴한다 라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일단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맞다라는 겁니다. 짝수 번째가 알파에 수렴하고 홀수 번째가 알파에 수렴하면 본래 수열도 알파에 수렴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전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부분 수열 2n이 자 리미트 A 2n이 자 알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수열의 수렴의 정의에 의해서 임의의 입실론에 대하여 자 적당한 자연수 K1이 존재해서 이 K1보다 큰 모든 짝수 번째 항들에 대해서 in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의 2n 그리고 요 알파는 입실론보다 작다, 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정의를 살펴보면 짝수 번째 항들이 쫙 무한계의 짝수 번째 항들이 나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한계 K1에 해당하는 유한계의 항들을 덜어내고 나머지 무한계의 짝수 번째 항들은 알파의 입실론 반경 안에 다 무한계 항들이 쌓인다라는 겁니다. 자, 알파 근처에 요 K1 이상의 모든 짝수 번째 항들은 여기에 쌓인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수열의 극한값을 알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홀수 번창들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자, 2n-1이죠. a의 2n-1을 이 알파다 라고 하자 라고 나와 있죠. 자, 얘를 전개하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자연수가 존재하죠. 적당한 자연수 K2가 존재해서 자, 유한계의 항을 제외한 나머지 무한계의 홀수 번째 항이다 이 말입니다. 자, 2n-1 K2 K2보다 큰 홀수 번째 항 네, 이란 말입니다. 그죠?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자, 홀수 번째 항 2n-1 마이너스 알파 요렇게 입실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두 가지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하여 자, 라지 K를 우리가 방금 뒀던 K1과 K2 이 두 자연수의 값들 중에서 큰 값으로 잡으면 K2라고 하면 자, K보다 큰 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N에 대하여 어떻다고요? 글자가 자꾸 올라갑니다. 자, AN, 수열 AN 마이너스 알파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다 라고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수열이 첫째 항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적당한 자연수 K1 이상의 짝수 번째 항들이 입실론 반경 안에 있고 K2 이상의 홀수 번째 항들이 입실론 반경 안에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큰 값을 잡으면 공통적으로 짝수 번째 항, 홀수 번째 항이 다 입실론 반경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K1, K2 두 값 중에서 큰 값을 라지 K라 두면 자, 라지 K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서는 이 알파의 입실론 반경 안에 입실론 값 안에 an들이 다 들어가 있다. 즉 an의 극한값은 알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디귿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명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되고, 그럼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고 하면은 자, 뭐라고요? 기억하고 니은과 디귿이 자,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여기 성립하는 것을 골라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1번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에서 자, 이 AN의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요 AN의 극한이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 성립하냐는 것은 바로 이 역을 말하죠. AN의 극한이 0일 때 그것의 급수가 수렴하는 가가 성립하냐고 이제 물었는데 우리는 그 발레를 많이 보는 발레가 있습니다. 자, AN을 n분의 1이라고 두면 자, AN을 n분의 1이라고 두면 그 극한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은 0이 되지만 자, n분의 1을 무한대까지 더한 요 급수 1에서 무한대까지 요 n분의 1은 조화급수죠. 요 조화급수는 대표적인 발산하는 급수가 됩니다. 이거는 발산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역이 성립하지 않는 요 발레를 1번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번 한번 보죠. 함수 f가 폐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면 f는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곳의 역은 f가 연속인데 미분 가능하냐가 성립하냐고 물었는데 우리는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예를 많이 알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자, 우리 fx를
절대값 x로 잡고 요것을 구간을 요렇게 잡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과 1에서 요폐 구간에서 요 fx는 연속이지만, 자, 연속이지만 x 이꼴 0에서, 그죠? x 이꼴 0에서 f는 미분 가능하지 않죠.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2번도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발례를 1번, 2번 찾았는데 3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그 해석학 공부할 때 배웠던 정리가 수렴하면 유괴이다, 이런 정리를 배웠었는데 그 역이 성립하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얘도 아닙니다. 유괴이면 수렴이냐라고 물었는데 당연히 아니죠. a는 우리가 마이너스 1에 n승 2라 두면 a는 유괴이지만, 그죠? a는 유괴이지만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 얘를 이렇게 썼습니다. 자, 1, 2, 3에서 우리가 발례를 하나씩 들어서 이 역이 성립하지 않음을 우리가 보였죠.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답은 이렇게 4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4번은 자, 다시 보겠습니다. 수열 an이 수렴하면 an은 코시 수열이다. 맞는 정리가 맞죠. 그 역은, 자, an이 코시 수열이면 이 an이 수렴하냐, 맞는 명제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었냐면은, 자, 이 4번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수열은 51에서 자, 수열 an이 수렴하는 것과 요 an이 코시 수열임은 필요 충분 조건이었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역이 성립함, 즉 an이 코시 수열이면 요 an은 수렴한다라는 그 증명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지우고, 자, 코시 수열이면 수렴한다 라는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코시 수열 an에 대해서, 자, 코시 수열 an에 대하여 코시 수열은 유괴이므로, 그렇죠. 코시 수열은 유괴이므로, 자, 유괴이므로, 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정리가 있죠. 볼차노 와이어 스트레스 정리, 볼차노 와이어 스트레스 정리에 의해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라고까지 전개가 가능하시죠. 자, 수렴하는 부분 수열, 자, 부분 수열 ANK를 갖는다. 자, ANK를 갖는다. 이렇게 가능하고, 자,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극한 리미트, 자, ANK, K가 무한대로 갈 적에 ANK를 알파라 두자. 이렇게 하고 전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ANK의 수열의 극한이 알파이기 때문에 수렴의 정에 의해서 임의의 입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자연수 N1이 존재해서, 자, 우리는 N1보다 큰, 자, N1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뭐가 성립한다고요? A의 NK-알파가 입실론보다 작다이다 라고 성립하는데, 이 입실론은 임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정을 해서, 자, 2분의 입실론이다 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도 상관이 없죠. 요 식을, 자, 기획이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A는 코시 수열이므로, 자, 코시 수열의 또 정의에 의해서 적당한 자연수 N, 임의의 입실론, 자, 임의의 입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자연수 N2가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N2보다 큰, 자, NK와 N, 자, N2보다 큰 자연수 N과 또 NK에 대하여,
대하여 우리는 자, 코시 수열 AN과 ANK 그죠? 수열의 항의 차가 2분의 입실론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코시 수열, AN이 코시 수열이기 때문에 적당한 자연수 N 이상의 그 두 수열의 간의 간격을 이렇게 좁힐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바로 우리가 니은이라고 처리를 하면 자, 이제 자, 라지 N을 맥스 N1, N2라 두자. 자, 라 두자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N1, N2 중에서 큰 수를 우리가 라지 N으로 잡으면 자, N보다 큰 NK와 N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뭘 구하고 있죠? AN이 수렴한다. AN이 즉 알파에 수렴한다 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게 되겠죠. 그래서 AN-알파가 입술론보다 작다라는 것을 이제 보일 것입니다. 자, 얘는 작거나 같다. AN-ANK 그리고 ANK-알파 이렇게 둘 수가 있죠.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중간에 하나 넣고 작거나 같다 부등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읍과 니은에 의해서 얘도 2분의 입실론보다 작고 그리고 얘도 2분의 입실론보다 작기 때문에 자,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쓸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말이 뭐라고요? 자, 리미트 AN은 알파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AN을 코시 수열로 봤을 때 얘가 코시 수열이면 AN은 수렴한다에 대한 증명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6번에서 여기 성립하는 것은 4번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된 수열 xn은 유계인 증가 수열임을 보이고 자, 유계이면서 증가 수열임을 보여서 요 극한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게 성립이 요 문제의 근거가 되는 정리가 CRM 45죠. 45 단조 수렴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단조 수렴 정리는 자, xn이 단조 증가 수열이면서 위로 유계이면 요 xn은 수렴한다라는 거죠. 자, 요 xn이 단조 증가이면서 유계가 동시에 만족되면 요 xn은 수렴한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xn이 존재하고 이 xn의 값은 뭐라고요? 극한이다. 이 수열의 상한이다라는 겁니다. 이 수열의 상한이다 라는 정리가 바로 단조 수렴 정리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두 가지를 보여야 됩니다. 수열 xn이 유계임을 보이고 그 다음에 증가 수열임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 1번 자, 유계임을 보이자. 자, 유계임을 보이자라고 쓰겠습니다.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하면 위로 유계이면 됩니다. 위로 유계이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유계가 위로 유계냐 아래로 유계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아래 바운디드 되어지는 그런 유계임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xn이 뭐보다 작냐라고 얘기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 값을 찾기 위해서 자, 이 수열이 수렴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극한값을 찾아서 그걸 미리 여기다가 대입해 보는 거죠. 자, 이 값을 만약에 수열 xn이 결론적으로 수렴한다, 모든 증명을 마치고 수렴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수열의 극한값을 먼저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8알파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이 수열 xn의 극한을 바로 알파로 저희 대체를 했고요. 자, 그럼 알파 3승 마이너스 6알파 제곱 플러스 8알파 이렇게 돼서 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자, 알파의 값은 0이거나 2이거나 4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봤을 적에는 x1이 지금 현재 3이고 위로 유계가
되고 위로 유기이면서 단조 증가가 되어서 아마도 4에 수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증명을 하기 위해서 4를 미리 이제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4를 가져와서 xn이 4보다 작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4보다 작다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여지면 증명이 완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4보다 작은 것과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xn은 3에서 출발해서 점점점 증가하는, 그리고 4에서 유기가 되어지는 수열이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3보다 작거나 같다임을, 요 유기임을 보여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xn이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임을 보이겠습니다. 보여보자. 요거는 굳이 증명에 쓰지 않아도 되겠죠. 자, 요거를 한번 보이는 게 우리의 숙제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한다면 첫 번째,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x1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이고 k번째 성립함을 가정해서 k 플러스 1번째 성립함을 보여주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우리는 요 3과 4 사이에 있다라는 요 증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현재 x1이 3이니까 우리는 요 x1이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xk가 3과 4 사이다 이라고 가정하자. 이라고 가정하면, 자, 우리는 k 플러스 1번째 의항이 요런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xk 플러스 1에, 그죠? 요게 3과 4 사이임을 보일 텐데 주어진 점화식에 3승이 나와 있으니까 우선 우리는 3승을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xk 제곱 마이너스 8xk가 되고 이 xk를 묶어서 3xk 마이너스 3라고 이렇게 전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k가 3과 4 사이이기 때문에, 자, 이 xk는 뭐와 뭐 사이입니까? 6과, 자, 네모로 처리해서 6과 8 사이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자, 이 값은 세모로 처리할게요. 자, 요 양끝 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배하고 4를 빼주면, 그죠? 5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여기서 4도 3배하고 4를 빼주면 8보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두 부등식의 곱의 범위는 어떻게 나오죠? 자, 30과 64 사이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을 정리를 보겠습니다. k 플러스 1에, 자, 이런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xk 플러스 1에 3승이 30과 그 다음에 64보다 작다라는 사실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서 세제곱근을 다 해주면 xk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제곱근 64, 그 다음에 세제곱근 30, 요 범위 안에 있게 되죠. 자, 오른쪽은 4가 나오게 되고 왼쪽에 있는 값은 우리가, 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결론이 3보다 커야 되니까 세제곱근 30이라고 하는 것은 세제곱근 27보다 큰 수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요 xnk라고 하는 것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정리해서 쓰면요, 세제곱근, 자, 결국 3이죠. 결론적으로 3보다 크거나 같고 xk 플러스 1은 4보다 작다 이다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항 성립하고 k번째 항 가정했을 때 그 다음이 성립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xn이라고 하는 것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다 가 성립해서 우리는 첫 번째 유계임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단조 증가임을 보여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조 증가임을 보이자. 자,
선생님 자리가 없어서 일단은 이거 지우고 2번을 두 번째를 볼게요. 자, 두 번째. 단조 증가임을 보이자.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여야 하냐면 xk보다 xk 플러스 1이 크다. 자, n으로 바꾸면요, 그죠? xn보다 xn 플러스 1이 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 얘기가 되겠죠. 자, 요 단조 증가임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첫 번째 항 x1, x2, x2가 x1보다 크다이다. 이것은 실제로 계산해 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x1은 3이 되고, 자, 우리가 x2의 2를 구해야지 알 수가 있는데 2의 3승이라고 하는 것은 6 곱하기 x1 3이죠. 곱하기 9가 되고 마이너스 3이죠. 8, 3, 24 이렇게 돼서, 자, 54에서 24를 빼면은 자, 30이 나오게 되고요. 30이 나오게 돼서 x2는 세제곱근 이렇게 30이 나오게 됩니다. x1이 3이니까 세제곱근 27이 되어서 결국 x2가 더 크죠. 이런 과정을 생략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이 성립함을 보였다. 자명한 부분이 또 될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K번째 항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이라고 가정하자. 가정하면, 자, 우리는 또 무엇을 보면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또 xk 플러스 1보다 xk 플러스 2가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뒷항에서 앞항을 뺐을 때 0보다 크다라는 사실로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xk 플러스 2 마이너스 xk 플러스 1 요렇게 전개를 하고 싶은데, 자, 3승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3승을 이렇게 처리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맞다는 거죠. 자, xk 플러스 2의 3승은 전항의 제곱해서 6배. 그죠? x는 또 바로 전항의 8배 해서 빼주는 거기 때문에 6xk 플러스 1의 3승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k 플러스 3번째 항은 고전항 6xk 제곱 마이너스 8xk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여기가 3승이 아니라 2승이죠. 예, 주어진 게 2승이니까 2승으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하면, 자, 요 제곱항 x 플러스 3번째 요 동류항끼리 아니죠. 요 제곱에서 제곱을 빼는 그 과정으로 우리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6에서 x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k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8에다가 xk 플러스 1 마이너스 xk 이렇게 전개가 되죠. 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됐죠. 자, 여기도 우리가 합차 공식을 써서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묶어내면 xk 플러스 1 마이너스 xk 그리고 플러스의 6배에서 바로 써보겠습니다. 6xk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6xk 마이너스 8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우리가 방금 여기서 가정을 했죠. xk보다 그 다음 항이 더 크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은 0보다 크다 자명하고요. 자, 여기서 요 범위가 8보다 크면 바로 이 전체 값은 0보다 크게 되어서, 자, 뒷항이 앞항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보죠. 우리가 그 앞에 6의 임을 보일 때 이 값도 3보다 크거나 같고 요 값도 3보다 크거나 같다. 즉, 이 전체 값은 18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도 18, 18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쪽은 요 밑줄은 요 범위라고 하는 것은 36보다 사실은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보다 36에서 8을 빼면 당연히 이 뒷항도 0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0보다 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x의 k 플러스 2의 3승 마이너스 이 값이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바로
3승이 되어서 자, 우리는 xk 플러스 두 번째 항이 바로 요 전항보다 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수열은 증가. 실제로 단조 증가임이 보이자고 했지만 순 증가가 된 거죠. xn보다 xn 플러스 1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A면서 1번 두 번째 단조 증가임을 보였기 때문에 이 수열은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수렴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우리가 xn이라고 하는 것은 수렴하기 때문에 특성 방정식 계산을 통해서 이 극한값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계산했던 그 특성 방정식 식을 이용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xn의 값은 4이다. 특성 방정식 그 식 전개 과정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이 리미트, 이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은 수열의 뭐다? 그죠? 상한이다. 라는 결론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4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증명 과정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 구조는 단조 수렴 정리고 그 수렴 정리에 맞게 6A면서 증가 수열임을 보여서 극한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열 xn은 상수수열이 아닌 이 실수열 xn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xn분의 xn 플러스 1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이 그 비죠. 요 비의 극한값이 3분의 1이면 수열 xn은 수렴하냐고 물었는데 우리가 이 값을 우리가 볼 때 비판정법을 기억해 내시면 아주 좋겠죠. 자, 시그마 절대값 xn. 자, 이 절대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 중에서 비판정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요 xn분의 xn 플러스 1이 이 b의 두 항의 그 b가 3분의 1로 수렴하고 그 값이 1보다 작은 값으로 수렴하면 이 절대급수는 이 급수는 수렴한다라는 정리가 바로 비판정법이죠. 급수의 판정법, 수렴 발산을 판정할 수 있는 판정법이죠. 이 비판정법에 의해서 이므로 시그마 절대값 xn은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절대급수가 수렴하면 원급수 xn, 시그마 xn도 수렴한다라는 정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CRM 149였죠. 자, CRM 149에 의해 절대급수가 수렴하면 우리가 원급수 xn은 수렴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수렴한다. 따라서 급수가 수렴하면 n번째 항의 극한은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적에 n번째 항의 극한은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 xn의 극한은 0으로 수렴한다. 기억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 xn, 즉 수열 xn이 단 하나의 극한점을 가지면 이 수열 xn이 수렴하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극한점이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이 수열은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열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xn 수열을 자, n분의 1로 잡게 되면 우리는 이 극한점은 0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n이 홀수인 경우에만 n분의 1로 잡고 자, 짝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n으로 잡게 되면 자, 이런 경우가 되면은 극한점은 그죠? 극한점은 0으로 단 하나인데 극한점은 0 극한점은 0이 되고 하나 유일한 극한점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xn은 위로 계속 커지는 발산하는 수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xn은 위로
위로 점점 커지는 수열이 돼서 유계가 아니기 때문에 유계가 아니라서 발산한다. 유계가 아니므로 발산하는 수열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니은도 그런 거죠. 극한점이 하나지만 수열은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자, 이거는 자, 틀렸다라는 거죠. 자, 디귿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열 sin xa는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잘 쓰는 볼차노 와이어 스트라스 정리가 있죠. 볼차노 자, 와이어 스트라스 정리가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리는 유계인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그런 얘기가 되죠. 이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sin xn 이 수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계죠. 유계이므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정리에 의해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그래서 디귿은 맞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이야기하면 기역과 디귿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실수열 AN에 대하여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방금 전 문제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자, 기역부터 우리가 또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AN이 유계이고 실수열 BN이 코시수열인데 두 개를 곱한 수열은 코시수열이냐고 질문을 했죠. 자, AN이 유계인데 수렴을 한다 안 한다 말이 없죠. 어쨌든 우리가 AN을 마이너스 1의 n승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유계이지만 수렴하지 않는 대표적인 그 예가 되겠죠. 실수열 BN을 정말 간단하게 1로 잡을 수가 있죠. 자, 이면 자, 주어진 조건을 다 만족했는데 우리가 AN, BN 1 곱하면 마이너스 1의 n승이 돼서 자, 이 돼요. 수렴하지 않게 됩니다. 자, 코시수열이 되려면 수렴하는 수열과 코시수열이면 필요 충분 조건, 즉 동치이기 때문에 AN, BN이 수렴하지 않으면 코시수열이 아니다 라는 거죠. 코시수열이 아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명제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에 AN이 유계이고 수렴하지 않으면 AN의 수렴하는 부분 수열 중에서 다른 값으로 수렴하는 두 개의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죠?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자, 수열 AN이 수렴한다라는 것은 AN의 모든 부분 수열이 AN의 모든 부분 수열이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부분 수열이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자, 그렇다면 AN이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자, 반대로 그렇다면 AN이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자, 적어도 두 개의 부분 수열이 존재해서 다른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거죠. 서로 다른 값으로 수렴하는 자, 위의 명제 니은처럼 값으로 수렴하는 두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두 부분 수열 존재.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명제. 그죠? 자, 디귿을 한번 살펴볼게요. AN의 상극한이 1이면 임의 입실론에 대해서 1-입실론보다 작은 요 AN이 유한계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보면 여기가 1이고 예를 들어 여기가 0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처리를 해보면 여기가 극한인데 어떤 1-입실론보다 작은 요 수열의 이 범위에 들어오는 수열 AN이 유한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굳이 유한계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1-입실론 안에 1이 상극한이 되려면 여기에 들어오는 AN은 무한계가 들어오는 건 맞죠? 무한계가 들어오는 건 맞지만 1-입실론
요 벗어난 이 범위에 대해서 AN이 유한계냐 무한계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한계여도 되고 무한계여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입실론보다 1-입실론을 제외한 범위에서 AN이 무한계의 그 수열의 항들을 갖게 되는 예를 한번 찾아본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많이 쓰는 예가 뭡니까? AN이 -1의 n승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 상극한은 1입니다. 그죠? 1이고, 우리가 입실론을 1로 한번 두어 보겠습니다. 1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입실론보다 작은 자, 1-입실론보다 작은 이쪽에서 AN의 항들이 뭐로 많이 나타납니까? 자, AN 1- 자, 입실론 여기가 우리가 1로 잡았죠. 즉 0보다 작은 AN으로 우리는 -1이라는 값이 무한계로 존재하게 되죠. 짝수일 때는 1이고 홀수일 때는 -1이니까 무한계의 홀수 번째 항들이 여기서 무한계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명제는 유한계냐? 이것은 틀렸다 라는 얘기가 되죠. 자, 우리가 극한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1이 뭐 극한이다, 상극한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1 근처 1-입실론 요 범위에는 무한계의 항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밀집됩니다. 그런데 요걸 벗어난 범위에 대해서는 뭐 유한계냐 무한계냐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이 명제는 틀린 명제가 되어서 우리는 자 9번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을 고르면 정답은 니은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역이 실수 전체죠.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0이 아닐 때는 sin x분의 1이고 0일 때는 2분의 1이라서 자, 이 함수는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죠. x가 0이 아닐 때 요 sin x분의 1은 연속이 됩니다. 연속. f는 연속인데 x가 0에서만 불연속이 되는 그런 일단 함수라는 것을 알고 이 문제를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가 우리가 예제 125에서 자, 이제 125에서 요런 요 x 0이 아닌 범위에서 sin x분의 1이 연속임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 함수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결국 사인을 보면은 사인 2파이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인 4파이가 또 0이 되고 요렇게 사인 6파이가 0이 되는 요런 특성이 사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사인의 2n파이는 0이다. 요런 이제 특성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그거의 함수값은 0이 되면서 xn은 0으로 수렴하는 어떤 우리 수열 xn을 한번 잡아보자 라는 겁니다. 자, x분의 1이 2의 2파이, 4파이, 6파이, 2n파이로 간다면 결국 우리가 xn을 어떻게 해요? 2n파이의 역수로 자 2n파이 분의 1이라 두면 xn의 극한은 0이 되죠. 0이 되면서 f의 xn은 자 sin x분의 1이기 때문에 sin xn분의 1이 되니까 sin의 2n파이 분의 자 어떻게 된 거죠? x분의 1은 2n파이죠. sin 2n파이가 돼서 0이 됩니다. 즉 fxn이 0이 되면서 xn의 극한은 0으로 수렴하는 이 xn들을 이렇게 2n파이 분의 1로 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가능하죠. fxn이 0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것의 극한도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fxn도 0이 됩니다. 자, 따라서 순감소수열 xn이 존재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니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니은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정리 중에 하나죠. FA와 FB 사이에 감마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감마가 되는 요 C가 감마에 대응되는 요 함수 감마라는 함수값에 대응되는 요 C가 요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즉 중간값 정리가 성립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간값 정리는 폐구간 AB에서 F가 연속일 때 이런 정리가 성립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자, 그것을 우리가 적용을 시켜서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0에서만 지금 현재 불연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0을 피해서 0보다 큰 A, B를 우리가 두 개 잡으면 A와 B 요 폐 구간에서는 중간값 정리 성립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0보다 작은 이 폐 구간 A와 B 사이에서도 함수 sin x분의 1은 우리가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중간값 정리가 성립돼서 요 범위에서는 요 니은이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전개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즉, 자, 이거나 그 다음에 A, B 0인 경우 자, 폐구간 AB에서 자, F는 폐구간 AB에서 연속이므로 그죠? 연속이므로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자, 중간값 정리에 의해 자, 요걸 만족하는 즉 FC가 감마가 되는 C가 요 A와 B, 요 AB 사이에 존재한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불연속인 점 0을 끼고 있을 텐데 0을 끼고 AB가 존재할 때 자, 즉 A와 B가 요렇게 자, A와 B가 0을 사이에 두고 요 폐 구간에서 존재하느냐라는 거가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 봐야 하는데 자, 이인 경우는 x 이꼴 0에서 지금 불연속입니다. x 이꼴 0에서만 불연속이죠. 0에서만 불연속인데 자, F0은 2분의 1로 정의가 되어 있죠. 2분의 1이므로 x가 0일 때 이 불연속일 때도 우리가 0이 이렇게 AB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 외의 점들은 그 외의 감마에 대해서는 함수가 연속이므로 F가 연속이므로 위 정리가 중간값 정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연속점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 불연속점이 0에서 지금 현재 끊어지고 있는데 그 감마가 만약 2분의 1이 딱 걸리면 2분의 1이 되는 이 0이 불연속이 걸리는 이 0이 그 AB 요 구간 AB 사이에 0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값 정리 성립하고 그 외의 감마의 값들에 대해서 FA, FB 사이에 있는 감마는 함수가 모두 연속이니까 성립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고 이제 디귿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은 함수 gx를 xfx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gx를 한번 살펴보죠. 자, x가 0이 아닐 적에는 x sin x분의 1 이렇게 나오고 x가 0일 적에는 0이 곱해지기 때문에 함수값이 이제 0이 됩니다. 이 함수는 자, 예제 153에서 연속이지만 연속이 x 이꼴 0에서만 지금 그죠? 불연속인 이런 함수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x에서 연속이 된다는 거죠.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예제 153에서 일단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함수는 자, 방금 얘기했듯 x가 0이 아닐 때는 자, 연속입니다. 그렇죠. 자, 왜냐하면 sin x분의 1 연속이고 x가 연속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g는 연속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x 이꼴 0에서 연속인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x 이꼴 0에서 연속성이 만약에 성립이 되면 저 함수는 우리가 전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단 한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sin x분의 1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1과 자, 1 사이에
그죠? 유개인 그런 특성이 있고 마이너스 x를 다 곱해주면 자 x 사인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x와 자 x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임 정리에 의해서 x가 0으로 갈 적에 마이너스 x의 극한은 어디요? 0으로 가고 또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x의 극한도 0이므로 그 조임 정리에 의해서 자 뭘 할 수 있다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x 사인 x분의 1도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의 극한이 이제 0이 된다라는 얘기고 또 실제로 우리 g가 0에서 0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g 제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게 성립이 돼서 함수 g는 0에서 연속이다 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0이 아닐 때도 연속이고 우리가 x 이꼴 0에서도 연속임을 에서도 연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g라는 함수는 전 구간에서 연속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g라는 함수는 전 구간에서 연속이 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자, 우리 g라는 함수를 자, 폐구간 0에서 1 이 폐구간으로 그 정의역을 제한한 함수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0에서 1로 제한해서 R로 보내는 함수로 보자. 이렇게 보면은 전 구간에서 연속이면 당연히 0, 1에서도 G는 연속이 됩니다. 연속이다. 자, 그런데 자, COM 87에 의해서 자, COM 87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컴팩트 집합에서 함수 f가 연속이면 그죠? fk, 즉 f는 평등 연속이다, 즉 균등 연속이다 라는 정리가 TRM 87입니다. 자, 그런데 TRM 87에 의해서 우리가 0, 1이 컴팩트이므로 자, 컴팩트 집합이죠. 폐구간 0, 1은 컴팩트 집합이므로 G는 자 0, 1에서 평등 연속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평등 연속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개구간 0, 1에서도 평등 연속이 되는 이 집합의 부분 집합에서도 평등 연속이 되면 자명하기 때문에 따라서 G는 0, 1에 그죠? 폐구간 0, 1 사이에 부분 집합인 0,1에서도 개구간 0과 1에서도 자, 균등 연속, 평등 연속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디귿이라는 함수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fx라는 함수에 그 x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함수는 그죠? 0이 아닐 때는 당연히 연속인데 0에서 연속성을 확인해 봐도 0에서도 연속이 되더라. 그럼 전 구간에서 G는 연속인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정의역을 그죠? 정의역을 0, 1로 폐구간 컴팩트 셋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역을 제한한 함수 G도 연속 함수가 되고 그런데 이 정의역은 컴팩트 셋이기 때문에 이 G는 평등 연속이다. 그래서 요 집합의 부분 집합인 개구간에서도 평등 연속이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10번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 기읍과 니은과 디귿 전부 다 맞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